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집을 사건, 주식을 사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요 모든 거를 지배하는 원리는 자본주의입니다. 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사람들이 어떤 심리로 사고 팔고를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거에 대한 공통된 약속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물론 뭐 기술적 분석, 뭐 어디 집이 좋아요, 어떤 주식이 좋아요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한층 더 다가가서 이 움직임을 지배하는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재밌고 꾀꼬리 같은 서울말로 계속 설명할 예정이니까 잘 따라와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 철저한 믿음 아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자본주의 이거 어떤 놈이 만들었냐, 이거 어떤 놈이고 이 범인 색출부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시작은 우리는 보통 아담 스미스 이 아저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1723년에 태어났습니다. 봐봐. 근데 이 사람이 그 당대에는 못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코가 너무 크고 키도 좀 작고 뭐 그랬대. 그래서 사진도 막 옆에서 찍었어. 앞에서 정면으로 안 찍고 옆에서 찍으면 잘 좀 나오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당당하지 못했던 거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담 스미스라는 아저씨가 이 자본주의라는 이 생각 자체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저씨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저씨 태어난 연도가 1723년도 18세기 초 유럽이죠. 스코틀랜드니까. 그럼 이 당시에는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을까? 당시에는 경제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정치 경제학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사야 돼요, 뭐 팔아야 돼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부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철학적인 고민이 있는 경제학이었죠. 철학이었어. 그러니까 왕이 딱 가가지고 어이 영의정 우리나라 잘 살려면 뭐 해야 되노? 딱 물어보면 전하 뭐 해야 되고 뭐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경제학이었습니다. 그러면 애덤 스미스가 살고 있던 18세기 유럽에서 부유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었냐? 그래서 그 당시 나라의 경제를 고민하던 사람들은 금이 많아야 나라가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지금으로 따지면 돈이니까 돈 많은 놈이 장땡이란 거예요. 우리나라에 돈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안 하고 이 정신 나와가지고 금을 캐러 가. 남미에 막 다른 나라에서 막 금을 이제 먹을 거를 들고 온다거나 아니면 좀 우리 생활에 쓸 수 있는 거를 들고 와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뭐 금을 캐러 다니고 있어. 금을. 그래서 이 당시에 상업을 통해서 금을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그 당시 부유한 나라가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요 세 나라가 그 당시 강대국으로서 금을 굉장히 밀집하고 다니는 그런 자본주의를 추구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랑 다르죠. 우리나라가 그 유가도 오르고 많이 어려운데 갑자기 와가지고 야 우리 기름도 받지 말고 다 금으로 줘. 금. 기름 필요 없고 쌀 필요 없고 밀 필요 없어. 다 금으로 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금만 많잖아 너네. 우리 진짜 금으로 뭐 해먹을 거야? 이걸로 뭐 밥 해먹을 거야? 이걸로 뭐 옷 입을 거야?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정작 우리는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소는 누가 키우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은 많아졌어. 우리나라는 금을 중요시하니까. 근데 소는 그대로야. 그러다 보니까 소 키우는 사람이 야 소는 그대로야. 소 사려면 금 더 내놔.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실질적인 부가 증가하지 못하고 화폐만 계속 많아지니까 물가만 주구장창 올라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금이 많아서 부유해져야 되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더 못 살고 힘들어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던 게 18세기 유럽이던 거죠. 그때 프랑스가 이런 생각을 내놓습니다. 이 지들은 땅이 많거든, 프랑스는. 어디 가든 먹을 게 천지 빽깔이 뭐 넓은 평야 바다 다 펼쳐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그 금도 좋긴 한데 진짜 생산을 해야지. 소를 키워야 될 거야, 소를. 너 그 금이 밥 먹여줘? 밥을 만들어야 될 거냐. 밥. 그렇게 나왔던 정치 경제학파가 중농주의입니다. 프랑스. 소 키우는 방법. 우리가 먹을 거를 생산하는 거를 중요시하던 게 중농주의 프랑스였던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농사만 지어, 얘네들은. 주구장창 농업만 강조해. 모르겠어. 그냥 농사 지어. 농업이 생산의 원천이다. 농업이 모든 부의 원천이다. 근데 이때 세상이 바뀌었죠. 무역해야 돼서 배도 많이 만들어야 돼. 우리 추우니까 장갑도 만들어. 옷도 많이 만들어야 돼. 세상이 바뀌었는데 얘네들은 너무 농업만 중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에서 벗어나는 생각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농사만 강조한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스미스님은 프랑스 가정교사 하면서 이렇게 같이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중상주의의 폐단을 자기가 연구를 하고 중농주의의 사상들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발상을 만들어냈죠. Drop the beat. 요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토대로 국가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만의 책을 딱 한 개 내놓습니다. 요게 이 자본주의의 바이블, 국부론입니다. 국가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미스 형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금 아니다. 농업도 아니다. 요 모든 거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시대 정신이 필요하다. 그 시대 정신이 뭐냐? 모든 분야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이 국부론의 책에서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산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당시 유럽은 이랬어. 장인이 주도하던 공업 시스템이었습니다. 장인. 이 봐봐. 요런 이 몇십 년 동안 이 세트들이 가지고 근육도 봐봐. 이 어깨 쩍 벌어지는 아이씨가 물건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만들 수 있는 이 장인 정신이 당시 유럽의 공업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장갑 만드는 법, 구두 만드는 법 배우러 가려면 이런 무시무시한 아저씨 밑으로 들어가서 5년, 10년 동안 개갈굼 당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야. 요 조금 이 틀리면 이 맛 처맞아가면서 이것도 못하냐 이 자식아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요렇게 만들던 게 당시 유럽의 공업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너무 바보 같은 거야. 이거 좋은 건 좋겠는데 야 그거 한 개 너무 비싸게 만들지 않냐?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분업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한 명이 그렇게 처맞아가면서 옷핀을 만들면 하루에 20개, 개쩌는 옷핀 20개를 만들더라. 진짜, 이 뭐 알록달록한 그 최고의 옷핀 20개를 만들던데, 야, 옷핀 만드는데 왜 그렇게 수고를 많이 들여? 그냥 10명이, 한 명이 옷 피고, 한 명이 그 바늘만 만들고, 딱딱 쪼개가지고 만들면 4,800개를 만들어, 10명이서. 그러면 한 명이 480개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혁신을 하면 싼 가격에 많은 물건들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분업을 통해서 국가의 생산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방법론을 제시한 게 스미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럼 나라는 이 경제를 위해서 뭘 해줘야 돼? 지금 이 경제학은 정치 경제학이잖아요. 우리는 경제를 위해서 뭘 해야 돼? 정부 경제 일해라 절해라 하지마. 너네는 관리 감독만 해. 독점으로 좀 나쁘게 시장 점유한 애들 잡고 그냥 치안 유지하고 나라 지켜줘. 경제에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너네 뭐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섭하려 하지마. 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는 그 푸주간 주인이랑 양조장 주인이랑 빵집 주인, 우리 국가의 어떤 경제 주체들이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걔네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고기 열심히 만들고 술 열심히 빚고 빵 열심히 만들어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의 이기심이 우리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 거니까 정치 국가 너네 하지마.
우리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 이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핸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 신경을 쓰지 마.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해라. 어떻게? 남들보다 잘. 요런 생각 체계를 만들어낸 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랑 너무 잘 맞죠.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쟁을 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내고, 그 좋은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분업이라든지 기업 경영 방식을 토대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영국 경제가 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진짜 우리는 부유해지기 위해서 분업을 장려를 하고, 국가는 이 분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잘 지키고 치안을 잘 유지하고 요런 역할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영국 전반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상태에서 제임스 와트가 라면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1790년 당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요런 사상을 기반으로 한 이 사회에서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우리의 정설입니다. 애덤 스미스 행님 덕분에 정치 경제학은 경제학이 되어버렸고,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서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자본주의는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자본주의에서 애덤 스미스의 뒤를 이을 다음 타자는 누구인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세요.